제가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도 그렇고 어른이 됐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어르신을 모실 거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마사지 피부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꿈을 꾼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할아버지 육성으로만 절편을 사가지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가 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 드렸더니 오늘이 할아버지 제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절편을 사가지고 가라고 하셨으니까 꿈에. 그래서 이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9시가 넘은 거예요. 떡집 다 문을 닫은 상황인데 막 돌아다니다가 한 집에 큰 팩으로 딱 한 접시거리 나오는 만한 그 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20,000원 주고라도 고마워가지고 그냥 사갖고 왔어요. 사갖고 왔는데 제사 이제 그날 제사라서 다 차리고 이제 오빠가 다 그릇 닦고 다 시집그릇 닦고 준비하는 과정에 몸으로 딱 뭐가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뭐가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러더니 막 할아버지 목소리 그 전에 TV에서나 보면 뭐 이렇게 남자 육성으로 막 나와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해서 어머나 그게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해. 진짜 그럴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걸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몸에 신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못 지내고 식구들이 다 난리가 났던 거 아니에요? 아 얘가 뭐 무당이 되려나 아니 집안에 어쩌 이런 일이 해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여러 말씀 막 이렇게 막 해주시는데 정신은 말짱한데 입으로는 자꾸 딴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들 겁이 나니까 막 뭐 물어봐줬으면 좋겠는 거야. 어떻게 오신 분이며 누구며 응? 왜 이렇게 우리 동생한테든 딸한테 왔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봐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럴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아버지 혼자 이러고 저러고 하시다가 그냥 빠져나가셨거든요. 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꿈에 이래저래 했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볼 때는 보살님 그러면서 이제 중생구제 하는 것도 그것도 다 이제 복 짓는 건데 어르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스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이제 이런 시점에서 그렇게 꿈을 그렇게 꿔가지고 그렇게 그게 이제 보여지는 그런 시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혼자 앉아서 이제 막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 다란이 경인이라 뭐 막 할아버지가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할아버지하고 이제 통해서 얘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하는 일을 접고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여러모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니라라고 자꾸 귀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겠다. 왜냐하면 신이 딱 들어오면 막 굿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저는 그냥 혼자 무불통신이라고 무불통신이 뭔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신하고 이제 아무런 모드 없이 통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모시고 나서부터 그 놀이터에 딱 앉아있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스맥이 흘러 올라가니까 이렇게 차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어떤 걸 이렇게 한다고 또 이제 스맥 본거 다 가르쳐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는 상담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직접 스맥 차단을 못하고 너무 많이 흐르니까 조금 들어오는 대로 이사를 가라든지 또 2년 닫는 데 있으면 하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다른 데서 막 수맥 차단했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저 눈에는 또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수맥이 흐르는 게.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큰 사찰도 진짜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다 이렇게 다 차단하고 했는데도 제 눈에는 또 흘러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암이 걸린 사람들은 제가 치유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몸에 뭐 붙어서 귀신에 좋아서 그런 예를 들어 상문이 꼈다거나 근데 몸에 이제 어디 부분이 안 좋다라 이런 걸 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몸에 용종이 장애 있으니까 가서 얼른 가서 병원 가서 뛰어라. 뭐 이런 얘기 이제 어디 안 좋고 뭐 방광이 안 좋고 어디 안 좋고 무릎 좀 챙기세요. 이제 어디 안 좋고 막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막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귀신의 조화 속으로 신병이라든 이런 거는 다 할아버지가 다 차단, 다 처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 이제 그 병원도 있으면서 기와집을 져서 손님들 지친 사람들도 와서 쉬었다도 가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더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도 나름 열심히 해서 근데 그것도 다 인연이 닿으면 모든 할아버지가 급한 마음 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다 시절 인연이 닿으면 다 할아버지가 해주마라고 얘기해 주셔서 이게 파장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그게 전달이 돼서 그걸 참 많이 느껴요. 그걸 차단을 하려면 사람들이 바로 눈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제가 기루 안만 한다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기루도 가능합니다, 그게. 그래서 저기는 제가 기루 차단을 한번 해볼게요. 기루 차단 해보고 여기는 봉으로 할게요. 자.
으쌰!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차단하게 되면은 그 집만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땅에서 이렇게 흘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꼭대기 고층 막 30 몇 층까지 다 가능해요. 이게. 네. 우연히 몸이 아프게 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또 현기증이 나고 또 소화도 안 되고 또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서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 입원을 한 2주 동안 했습니다. 의사도 하는 말이 이상이 없는데 왜 아프냐? 그러면은 천안에 약사 부처님을 한번 만나러 가서 인사를 하러 갔으면 좋겠다. 소설행 선생님께서는 약사 부처님께 저에 대한 소감에 따라서 치료를 해 주시더라 이겁니다. 한 3, 4일 지내니까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밥을 먹어가지고 몸이 완쾌돼서 여기 약사 부처님에 대한 연엄에 대한 뼈저리게 느꼈고, 저녁에 아침에 전화해서 오늘 차 조심하세요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대단한 힘이 됩니다. 그때는 수선행 선생님한테 좀 훈유를 하죠. 이만저만 해갖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하면은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 그대로 하면은 정말 사실 놀랍게 그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은 맞아요. 어느 날 저 이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 집으로 가지 마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내가 몇 층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친구가 딱딱 그거를 집어내고 어느 동 어디로 가면 그게 있을 것이다. 저는 너무너무 신통했어요.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수맥은 자기가 차단해 줄 수 있으니까 아무 무리 없이 잘 살으라.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친구가 정말 조그마한 사찰, 제가 상주에 사다 보니까 천도제 지내러 절에 이렇게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 사찰을 갈 때마다 저는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기 도량이 너무 좋은데 빨리 도량 하나 준비해서 우리 사찰 하나 만들자. 저는 우리 친구가 사찰 하나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고 우리 친구의 소원인 것 같습니다.